여러분, 어저께 코스닥이 난리가 아니었죠. 보시는 것처럼 1065로 마감했습니다. 106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에 1000스탁이 열렸다 이러면서 코스닥도 이제 본격 투자할 시대에 도래한 것 아니냐, 본격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9월 14일에 보시는 것처럼 1020.71을 기록한 이후로 20년 만에 1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19일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 그것도 우량주에 투자한 사람들, 안 팔은 사람들은요, 실제 꿈과 희망이 열렸죠. 안 판 사람들은. 만약에 판 사람들은, 그리고 왔다 갔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했던 사람들은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큰 희망은 아니지만 작은 희망은 또 열렸을 거고요. 그러니 이게 1000스탁이 됐다는 것,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품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거품으로도. 이게 꼭 좋다만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듯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코스닥에 올라가 있는 1496개입니다. 1496개의 어떤 기업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평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코스닥은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1996년 7월 1일 날 코스닥이 1000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1000에서. 그러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2000년 3월에는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00까지. 2834.4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4일에는 2660.600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코스닥에 한철이 갔을 때 그냥 난리가 났었기도 해요.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못해서 반토막이 아니라 2000년 9월 14일 날 1020.70으로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출범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도 있었고요. 여기에 IMF 외환위기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 쪽으로, 직접 투자 쪽으로 사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제 투자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많이 띄웠고 코스닥은 2000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요, 돈을 풀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으로 가거나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이렇지 않고요. DJ 정부 때는요, 벤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벤처 쪽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처에 직접 투자하니까 이게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고 기업은 인건비며 운영비며 쓰면서 시장에 녹아들고, 또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소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2000년 오면서 미국의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우리도 동시에 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같이.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인정사정 없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보세요.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27일입니다. 200이에요. 2000이 아니고 261.19까지 떨어졌습니다. 261.19까지. 야, 장난 아니게 떨어졌었죠. 금융위기 때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뭐 코스닥이 100을 올라간다, 1000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요즘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난리였지.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3월 19일만 해도 코스닥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택트 이코노미가 본격화되고 여기에다가 백신 열풍이 불면서 말입니다. 진단 키트도 많이 팔리고 이러면서 코스닥이 힘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동학개미들이 엄청 샀어요. 지난해 동학개미가 16조 3천억 원을 샀고요. 올해도 5조 3천억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금은 21조 6천억 원을 샀습니다. 21조 6천억 원. 그렇게 많이 사니까 코스닥이 20년 만에 축포를 터뜨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비 기업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좀비 기업도. 그러나 실적이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코스닥은요. 선방합니다. 선방. 영업이익률은 12.1%가 상승을 하고요. 예, 12.1%. 순이익은 3.97%가 상승하고요. 매출액도 3.44%가 상승했을 정도로 코스닥의 연간 실적은 날랐습니다. 그러니 그 실적이 이제 반영이 돼서 천스탁이 됐다는 그런 얘기에 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코스닥 기업의 거의 10중에 4선요. 1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K자형이라고 해서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에요. 양극화가. 대신에 보면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코스닥은 과거의 영광을 누릴 때는 코스닥이 닷컴, 쉽게 말하면 정보기술 또 전통산업 위주로 쭉쭉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2차전지, 5G 뭐 이런 쪽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옛날에는요. 한통 프리텔이나 한통 M닷컴이나 하나로통신 여기가 코스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런 데가 이끈다는 것.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은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 전문 투자자들은요. 그들은 기업을 분석해서 어느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요. 우량주를 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철상맞게 샀다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하면요. 저는 이익을 얻는 걸 못 봤어요. 전부 다. 이익을 얻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투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량주로 투자하는 것이 그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대세 상승기라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 쉽게 말하면 IMF 때처럼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금융위기 때처럼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지금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년에 봤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와서 꼬꾸라졌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이게 대세 상승기거든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말입니다. 그 기간엔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날이 그날인데요. 그렇게 떨어진 날이 또 올 거다. 저는 또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10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오잖아요. 그죠? 10년 만에. 1998년, 2008년, 2018년 뭐 10년 만에 한 번씩 2018년, 19년? 2020년으로 봐야 되니까 2020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주기로 좀 온다고 보니까 이제 뭐 2020년에서 벌써 1년이 지나 앞으로 한 9년 남았나요? 그날이 또 오려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 경제는 그렇게 출렁출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요. 그날을 위해서 돈을 쌓아둬야 되는 것. 이게 초보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일 거예요.